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건강하셨어요? 예. 요새 그 좀 코로나인가 보네. 어떠세요? 마스크 오늘 안 쓰셨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마스크 쓰죠. 쓰세요. 안에서는 이렇지만 이제 지하철이라는 공중에 가게 되면 안 쓰면 또 눈치 보이고 네. 서로를 위해서 쓰고 다니고 있습니다. 날짜가 착각 오는데 이제 앙땡빵땅 준비 바쁘시죠? 지금 이제 빨리 요번 3월까지 이제 마무리하면은 이제 바로 이제 들어가야죠. 가위 늘린다는 소식이 있던데 맞아요? 가위가 눌리는 건지 아직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지산 조성민 선생님, 이호주 작가 선생님 모시고 큰 틀에서는 이제 작가가 어떻게 브랜딩하고 있습니까? 주요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하면 우리 청소년들이 아트와 만날 수 있을까? 이런 프로그램을 이제 논제를 하겠는데 한 말씀 열어주세요. 오늘 오다 보니까 이제 우연찮게 이제 미술 작품에 대한 기사를 봤어요. 네. 좀 이제 너무 딱딱하고 열린 마음이 없다 해가지고 이제 작가들한테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우린 저작권을 다루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이거를 이제 정부에서 이제 이거를 활성화시키기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한 일환인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이거를 증여라든가 이제 상속을 하는 거를 현물로 좀 하는 방법이 어떠냐 이렇게 정부가 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중국의 100분의 1 정도의 시장밖에 안 되는데 가뜩이나 이제 작가들이 이제 힘든 와중에 그것까지 세금 물이고 그랬는데 이건 잘못된 거 아닌가 근데 저희들은 이제 추구권을 다루는 거는 작가들을 브랜딩하기 위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재판매권이라고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한 걸음으로 시작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밑거름이 좀 되면 작가들한테도 희망을 주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 3월에도 조금 계획이 하나 있으시다니까 어떻습니까? 국회에서 하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재판매권이 추구권이 한 10몇 년 전에 이제 발의가 됐는데 지금까지도 이제 그게 사장돼 있었나봐요. 지금 근데 저희가 2018년부터 작가를 위해서 브랜딩 작업을 위하고 작가가 글로벌 작가로 가기 위한 과정을 차분하게 준비하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끄집어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조를 하고 싶어서 작가들하고 일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거고 또 그러다 보면 이제 지금 젊은 세대들한테 이게 도움이 되니까 청년 작가라든가 신인 작가한테 저희는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 얘기 나오는 이호주 작가 선생님은 2019에도 현장에 계셨고 지금 어떻게 보면 작가이자 실무 스태프으로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한 말씀 주시죠. 어떻습니까? 아직 글로벌 추구권, 작품의 저작권이라던가 재판매권 이런 거는 사실 작가님들이 아직 인식이 많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게 나한테 필요한 건가? 꼭 없어도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 이렇게 작가들을 보호해주는 프로그램이 바로 이제 글로벌 저작권, 글로벌 추구권이기 때문에 작가님들이 좀 더 그런 쪽에 좀 개방적인 마음을 가지고 적극 참여해 주시면은 앞으로도 작가님들 권익 보호를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이제 작가 활동을 계속해 나가는 데 있어서 좀 더 힘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람도 많이 느끼시겠네요. 네. 네. 자, 지산 선생님은 처음 들으시는 얘기니까 아니면 알고 계십니까? 처음 듣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좀 당혹스러운 얘기지만 우리는 이제 큰 틀에서 우리 앙땡빵땅 2020이 가야 될 지향점은 큰 틀에서 브랜딩입니다. 네, 작가의 스타 작가가 나와야 되겠다. 한 세계 한 분만 나와도 우리는 큰 역할이다 이런데 그런 것에 대한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저희 나라가 우리나라죠. 우리나라가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너무 정부나 이런 큰 단체에서 너무 좀 소극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중국처럼 이제 스타 마케팅을 해서 이제 세계적인 작가를 많이 이제 길러내고 이렇게 해야만이 앞으로 이제 문화 부분 쪽은 상당히 앞으로 경제와 문화가 같은
같은 거를 하면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은 지금 앞으로 작가들이 국제사회에서도 이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오기 위해서는 수많은 난관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난관을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도 많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이게 작가 활동을 하기에 하는 그런 이제 환경이 너무 한국에서는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건 뭐 즉답을 해. 회장님 어떻습니까? 아니, 지금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요새 뭐 김한기 화백이 뭐 100억이 넘었느니 뭐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후발주자인 중국 작가 뭐 요새는 이름은 제가 생각 안 나요. 근데 홍콩 경매에서는 김한기 화백의 10배 이상은 비싸게 받는데요. 그렇죠. 4대 이거 웃기지도 않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 그럼 우리나라 뭐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거기서 제일 찝어낼 게 뭐냐면은 옥션이나 우리나라에서 작업하는데 그게 너무 되게 이제 뒤에서 암암리하고 자기들끼리 장난질 한다는 게 오늘 그것도 발표가 거기 기사에 같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거는 진짜 이게 그 지금 우리 추구권이나 저작권 이런 것도 단체에서 우리나라 미술을 이끄는 단체에서 그거를 자기들 그 쉽게 하면 약간 그 뒤에서 사실은 그게 자기한테 베네핏이 없다는 그런 거가 있어서 지금까지 안 해온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이거를 가져온 사람이 그 미역하고도 딜을 했었어요, 사실. 네. 자기한테 이거 할 때마다 얼마 이런 것 때문에 안 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작가들이 글로벌로 나가지도 못하는 거고 네. 또 글로벌에서 인정받으려면 이 저작권자가 돼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근데 그러다 보면 자기네 내에서 단체에서 뭐 미술 대전해서 상 주는 것만 가지고 작가들은 이게 나는 최고야 이것만 알고 있었고 근데 나가면 인정을 또 못 받고 그게 얼마나 답답한 겁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 저작권 문제 그리고 이 추구권 재판매권 문제는 확실하게 이번에 매듭을 지어서 내년에도 입법이 되면 그 지금 오히려 이제 젊은 작가들 이 이제 그림을 가지고 또 이 창작 예술의 쪽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희망을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아까 이효주 장 선생님은 이제 일단 재판말권을 말씀해 주셨고 어떻습니까? 그 우리가 스타 작가가 나올 수 있는 나라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 역량은 충분히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이제 좀 더 어떤 틀에 맞는 작업보다 좀 더 독창적인 작업을 하다 보면은 스타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뒷받침해주는 환경이 좀 부족한 현실이기 때문에 이제 네. 그런 경우의 수가 좀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적극적인 이제 미술 단체라던가 여러 협회에서 그런 작가 활동에 지원을 해준다면은 작가들이 좀 더 마음 편하게 자유롭게 작품 활동을 할 수 있고 좀 더 독창적이고 좀 남이 다 하는 그런 틀에 따라가지 않는 그런 작업을 하다 보면 충분히 스타가 탄생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좀 다르죠? 전제는 있습니다. 이효주 작가 선생님은 물론 그 컨디션도 중요하지만 작가 자체가 독창적이어야 된다는 말씀을 전제해 하셨어요. 어떻습니까? 그건 정말 정확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우선 그걸 전제로 한 네. 컨디션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네. 작가 스스로의 예술성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그 부분도 정확한 말씀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서도 세계적인 작가가 나올 수 있는 방향의 틀은 동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연예인들처럼 이제 스타 마케팅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작가들을 선명을 해서 그 작가들이 세계적인 작가로 발돋움할 수 있게 지원과 후원과 그다음에 마케팅 홍보까지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21세기 더 나가서는 한국에도 피카소가 나와야 되고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도 누가 되든 간에 스타가 나와서 이 뭐냐면 문화 쪽은 프랑스 같은 데는 피카소 한 사람의 피카소가 앉아서 커피 마시고 간 자리만 해도 그게 관광 명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굴뚝 없는 산업이 될 수밖에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한국도 개인적인 작가들의 영향이 상당히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좋은 구조를 어떻게 잘 깨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장님, 예. 아까 이제 비판적 논조가 있지만 책임적 의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있다는 거죠. 근데 네. 좀 더 이제 문화예술 이제 이런 작품 세계를 영역을 이제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정부라든가 큰 단체 그래서 좀 열린 개방적인 거를 이제 좀 지원도 해주고 그래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지금 또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 세계대전 끝나고 이제 드골 대통령한테 그때 프랑스 경제가 되게 이제 안 좋은데 그 해결책이 없느냐 그런 얘기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참 근데 우리나라 그러면서 이제 잠깐 이제 뭐 여러 장관들이 막 해결책이 없나 고민을 막 하면서 막 쩔쩔매고 있었다 그러니까 드골 대통령이 한 얘기가 있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미술 작가라든가 문학 작가가 얼마나 했지 이렇게 물어봤대요. 지나가듯이. 근데 그 이제 장관이 너무 막 거지같이 많다고 이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다는 얘기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드골 대통령이 얼굴에 희망이 있는데 이렇게 말 한마디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문화예술 이 작품 세계는 이 열려있기 때문에 무궁무진하다는 얘기죠. 이제. 네. 그게 이제 결국은 지금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움직이는 것도 뭐 아까 뭐 AI가 발전됐고 그래도 그 바탕으로서 지금 다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이제 영역이죠.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오히려 좀 우리도 좀 그 희망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어저께 제가 이정현 의원한테도 한 얘기가 결국은 이쪽에 문화 유적이라든가 많지만 종로가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가지면 요새 젊은이들하고 또 융합될 수 있기 때문에 요새 K-팝 하듯이 우리 뭐 한류 하듯이 K-아트도 또 세계적으로 진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이제 조금 더 규명화시켜 주셨네. K-아트라는 말로 좀 개념이 정리가 되는데요. 자, 우리 한 번 더 나아가서 미래로 갑시다. 청소년에 대한 준비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이기도 한데요. 양백반대 2020의 청소년 프로그램을 왜 굳이 고집하고 계세요, 이제는? 아니 좀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스마트폰으로 이제 많이 그다음에 이제 미디어도 많이 네. 그렇지만 이제 좀 나름대로는 이제 젊은 친구들도 이제 감성이나 이제 인성이라든가 모든 네. 이런 것들이 풍부하겠죠. 근데 좀 우리 같이 아날로그적인 사람들은 예전에 흙을 만지고 살았는지 몰라도 좀 그런 이제 좀 인간성이라든가 이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오히려 이제 청소년들한테는 이제 이런 작품 세계 네. 이런 게 오히려 뭐 아까 뇌 영역을 말씀하셨지만은 그 치유라든가 이런 게 이제 발전하는 게 이제 감성적인 걸 다뤘으면 해서 청소년들 희망을 갖고 싶은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교육 차원이네요. 그게 결국은 이제 뭐 그림이 이제 뭐 이 테라피 효과를 보지 않을까. 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젊은 애들도 이제 좀 더 이제 광범위하게 생각의 폭을 넓게 갖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미술 영역이라든가 문화예술 영역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일단 뭐 양면성인 작가, 내면을 지향하는 이효주 작가님. 자, 청소년 쪽으로 말문을 좀 네. 들려줄까요? 이제 청소년도 포함을 하면서 이제 어린 세대들이 이제 다 포함이 되는데 네. 이제 미술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테라피적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미디어로 모든 것을 다 접하고 그림을 그려도 다 뭐 아이패드에서 그림을 그린다던가 그런 일이 주로 일상적이 됐지만 사실 결국에는 매체를 이용해 손으로 만지고 느끼고 그런 거는 굉장히 불가피할 정도로 꼭 필수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터치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손으로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정말 인간에게 정말 필요한 부분이고 뭐 사실 아기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의 손길이라던가 이제 젖을 못 먹은 아이들은 좀 더 이제 심리적으로 불안한 증세가 나타나는 것처럼 이렇게 실제 미술 매체를 통해서 여러 재료라던가 그런 작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키워주는 게 정말 우리 미래에
어린 세대들이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그 인터뷰 중에 저는 사랑, 행복, 그리고 이제 새로운 장르라는 말씀이 있어서 제가 했습니다. 우리 지산 선생님이 굉장히 야심 있는 작가다 이런 생각을 다음번에 한번 다루고요. 네, 오늘은 예. 초선으로 네. 집중해 볼까요? 예. 저는 이제 내 그림을 하면서 내에 대한 이제 수많은 옛날에 정말 권위 있는 내 교수님이랑 많이 만나봤지만 이 내 형성이 유아기 때 많이 형성을 합니다. 예. 그래서 부모가 이제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케어하는 것과 이렇게 맞벌이 부부하면서 이제 애를 키우는 것과 상당히 많이 그 정신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 아이들한테 이런 그러니까 정신적인 충격이나 이런 걸 받았을 때는 이게 그 트라우마가 죽을 때까지 계속 안고 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이제 그런 이제 많은 이제 설레이스도 보듯이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각 동네에 보면 우범지대 같은 경우도 우범지대에 하도 이제 그쪽에 이제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됐는데 거기 자체를 노란색으로 채웠을 때 범죄율이 30%까지 이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실질적인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술이라고 하는 거는 청소년들하고 떨어질 수 없는 아주 그냥 밀접한 세계에 대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여기 이제 유비문화재단 이사장님으로 이제 계신 이제 이사님께서도 청소년들한테 이런 부분을 상당히 강조하는 이유를 저는 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던 미술을 기본으로 한 색에 대한 이 부분도 같이 가져야만이 앞으로 청소년 육성이나 교육하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지산 선생님 감사하고요. 이일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요. 자, 우리 회장님 큰 틀의 마무리를 좀 해주실까요? 이번 이제 우리가 5월 달에 이제 어린이들 네. 그다음에 이제 8월 말에 이제 양색건담 2025 그런 이번에는 말씀드렸듯이 좀 기존 작가들도 이제 참여하지만 네. 이제 좀 대학교라든가 이제 좀 약간 이제 좀 어원 쪽에서 이제 그런 청소년들 위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좀 더 이제 좀 젊은 작가들이 뭐 새로운 도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렇게 좀 차분히 준비해 가겠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자, 이일 작가 선생님 마무리 말씀과 또 유진한 말씀 있으면 덧붙여주세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청소년들에게도 이제 미술이 필요한 것처럼 이제 그 청소년들이 이제 미술을 통해서 굉장히 좀 더 감성적으로나 여러 치유를 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도 앞으로도 그런 감정적이나 내면적인 치유에 관한 작업을 앞으로 계속해 나갈 예정이고요. 이번에 이제 올해 진행될 안대방담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치산 선생님. 예. 이렇게 그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작가로서의 그 개인적인 포부도 있겠지만은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이 나라의 기둥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큰 희망을 가질 수 있게 이렇게 지원과 아낌없는 후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하고요. 우리 회장님 마무리해 주세요. 또 합니까? 예, 마무리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벌써 이제 2월이 됐습니다. 2월이 됐는데 올해는 아까 이제 이호주 팀장이 얘기했듯이 앙대방담을 위해서 저희는 이제 준비를 차분히 해서 이번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자리를 확실히 잡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그다음에 기존 작가 이게 어울릴 수 있는 하나의 화합의 장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